좋아요, 구독. 계속해서 미장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미국 금리가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이 이어질 거다. 이런 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잘 끝났습니다. 네, 그 시장의 고평가 우려감 속에서도 주가 지수는 계속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4%, 나스닥 0.36%, 다우지수 0.03%로 강보합세 마감 중이고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렇게 전고점에 올라왔던 빅테크 종목들이 몇몇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금리가 0.25%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5.25% 수준까지 바닥에서 21배가 금리가 올랐는데 그때와 지금은 사실 매출이나 이익 성장률도 둔화됐고 전망치도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이제 매겨줄 수 있는지 조금 이제 우려감이 있고 주가는 사실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사실 낙관론자마저도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잘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옵션 거래 대금이 날로 고점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풋콜 레이쇼라는 지표를 보면 상승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1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불장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간 또 주가가 무섭게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단타로서는 이제 시장이 너무 이제 메리트가 높은 시장이지만 중장기 관점에선 고평가 리스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고평가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CNN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탐욕 지수 말이죠. 지금 탐욕의 단계를 넘어가지고 엑스트림 탐욕,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탐욕까지도 계속 몰려가는 게 개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국면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애플 말이죠. 그 지금 AR 기기 나왔습니다. 근데 장중에 고가를 치고 좀 밀렸어요. 인기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AR 기기의 흥행은 사실 제가 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인데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뭐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애플의 차트나 아니면 또 애플의 뭐 매출 성장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애플이 뭐 아까 이제 초반에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의 주가가 지금 거의 전고점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금리가 워낙에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제 크게 차이나는 수준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가 지금 게다가 또 이제 차트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기술적 지표에서 계속 과열 신호나 경고 신호들이 지금 이제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좀 쉬어줘야 된다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애플이 꺾여야지 전반적인 지수가 꺾여 왔었는데 지금 애플이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도 그간 올랐었고 만약에 애플이 여기서 뭔가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해서 다시 하방 추세로 돌아서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수도 이제 하방 추세로 돌아서는 이런 이제 국면에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애플 주가가 사실 AR 기기 요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당분간 계속 해봐야 될 그런 이제 이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애플 쪽에서 오늘 우리 시장 반응이 조금 이제 궁금해지는 국면인데요. 자, 엔비디아는 주가가 조금 400불 갔다가 밀리는 가운데 AMD 주가는 오히려 또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증권사에서 파이퍼 샌들러인가요? 목표 주가를 올린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 파이퍼 샌들러에 따르면 하반기에 이제 AMD의 성장이 더 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판매와 관련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 목표가를 1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이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기대감이 거의 최대 수준인 상황이거든요. 데이터로 확인을 해봐도 이제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곳에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비중이 지금 거의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구글 트렌드와 같은 이런 빅데이터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AI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지난 강세장 당시에 메타버스, 아크인베스트 한창 오르고 이렇게 성장수가 달렸었던 그런 메타버스의 관심도 그리고 2017년 비트코인 강세장 최고점 수준,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관심도 이 정도 수준까지 AI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거의 지속 불가능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먼저 올랐던 엔비디아도 좀 내리고 우리나라 관련 많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내렸습니다만은 AMD도 올라가고 그리고 인텔도 올라가고 구글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AI 관련주에 대해서 좀 옥석가리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강세를 간 데는 조금 쉬고 후행하는 데들은 조금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말이죠. 계속 우리 시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테슬라 쪽으로 좀 가볼까요? 테슬라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최근에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그랬는데 포드, GM 다 올라갑니다. 네, 지금 거의 상장되어 있는 전반적인 종목들이 웬만큼 다 거의 다 상승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개인의 매수 관심 1순위 종목인데다가 옵션 거래도 굉장히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에는 회사의 개별적인 이슈와 전혀 무관하게도 시장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올라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이런 기술적 지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트렌드로 봤을 때는 시장만 안 꺾이면 테슬라가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심리가 워낙에 지금 좋은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매매랑 단기 매매를 조금 구분해서 이렇게 좀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도 보니까 중국에서 말이죠. 시장이 아주 점유율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점점 문 닫는 데가 좀 많아지는 가운데 테슬라가 가격 공세를 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좀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디다스, 나이키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최근에 좀 좋아지는 모습이에요. 네, 아디다스는 주가가 추세적으로는 상승세지만 나이키는 사실 단기 반등을 최근에 약간은 해줬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가가 추세적으로는 하락세거든요. 근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그간 기술적 지표상 과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 이런 이제 신호들이 뜨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좋은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시장을 틈타서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가총액 좀 큰 거 위주로 저희가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런 것들이 주가를 좀 많이 끌고 가가지고 조금 편향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빅테크랑 AI 테마 중심으로 뭔가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크게 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자료는 이제 S&P 500 지수를 추월한 종목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한 번 더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좀 최근에 더 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S&P 지수에 편입된 종목 중에서 지수를 초월한 종목의 비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쉽게 말하면은 S&P 500에 편입된 종목이 50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50개 종목을 빼고 나머지 450 종목 정도는 지수보다 못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2000년 닷컴 버블 이후로 최저치 수준을 기록해서 거의 10% 수준입니다. 결국 이제 지수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AI 관련주나 빅테크 종목들이 대부분의 성과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닷컴 버블 이래로 이 지표가 최악의 수준까지 왔는데 보통 이게 이렇게 크게 하락한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시장에는. 늘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이런 신호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작은 회사들부터 실적이 빠르게 악화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은 버티지만 작은 회사들은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수를 이기는 종목들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막판엔 가장 튼튼한 대형주도 결국 실적이 악화되고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현재 시총이 크고 상위권인 이런 종목들이 상승률도 높고 게다가 이제 빅테크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도 원래 탄탄하고 큰데 매출도 이익도 크게 안 꺾이는 데다가 여기 AI 테마 같은 것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상승세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럴 때가 모두 이제 대형주들이 주가 방어력도 좋은 시즌이다. 이런 거를 이제 암시하는 이런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한쪽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롱 펀드들, 그러니까 사가지고 오래 들고 가는 펀드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헤지 펀드들, 너무 많이 고평가됐다고 거기다 대놓고 하방에 배팅하는 헤지 펀드들은 아마도 어디선가 지금 아주 골병이 지금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우려가 들고 있고요. 자, 좀 코인 시장으로 넘어가서 코인베이스 주가가 보니까 말이죠. 이틀 연속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20%나 넘게 떨어졌어요. 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네, 코인베이스 이슈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브리핑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코인베이스가 시간외부터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따 이제 암호화폐 브리핑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법적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이슈고요. 거래소들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고 암호화폐들도 상장해가지고 자금 유치하는 이런 이제 지금까지 어떤 관행들이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고 기관 투자자들도 주로 거래하는 거래소인데 이 결국 이슈의 핵심은 다양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고 이게 국가에 등록하지 않은 증권을 너네가 중개했다 이런 취지로 기소가 된 겁니다. 이제 수년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이 판결의 결과가 결국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져서 좀 우려감이 이제 있고요. 암호화폐 산업이 너무 커져가고 있다 보니 정부에서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이라고 하면 이 판결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다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소송도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 참여자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암호화폐 산업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주목을 했는데 이번 코인베이스 소송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소송에 잘못돼 버리면 사실 졸지에 대부분 암호화폐가 주식이나 펀드 같은 이런 증권으로 분류되는 상황이 되고 세금도 그에 맞게 부과를 하게 될 거고요. 대부분 거래소들과 암호화폐 기업들이 큰 재정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전일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급락했던 부분을 전부 회복해주면서 24시간 동안 5% 수준에서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또한 탄력을 받아서 4% 이상 반등해서 마감을 했고요. 리플은 5% 그리고 도지코인은 대략 6% 정도 상승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알트코인은 1, 2% 정도 수준에서 상승 또는 하락하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플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빅테크 또는 AI 테마주처럼 아직까지도 탄력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큰 변화만 없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트렌드가 단기적으로는 유지가 될 수 있겠다고 봐야겠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거의 헤드앤숄더 패턴 내지는 하락세경 패턴으로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세가 지금보다 더 큰 강세가 나와야지만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 현재는 나스닥의 질주에도 다양한 우려감 때문에 2개월 반 동안 같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별로 이제 좋은 흐름은 아니어서 빨리 어떤 반등을 해주던가 아니면 하방 전환을 할 때 리스크를 좀 우리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회피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